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오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사실 세상이 뭐 완벽하게 투명하진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줘야 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약간의 편법과 불법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인용되어짐으로써 점점 그 도가 지나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REC 가중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다음번 시간에는 뭐 인허가 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개발행위나 관련된 산지 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REC 가중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얼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번은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물 가중치 첫 번째가 건축물 가중치가 1.5로 만들어지면서 건축물 가중치가 1.5가 되는 1.5를 만들었던 이유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단순하게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 남아도는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면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줘서 육성을 하려고 했던 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 행위를 하거나 땅을 하지 말고 1차적으로 건축물 위를 개발을 해라.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면서 서울에 남아도는 건축물 옥상 부지를 활용하자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상부, 공장 상부, 주택 상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아주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건축물을 가진 사람만 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누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건축물이 없으니까 그러한 기회도 박탈이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곤충사육사,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창고, 축사 이런 건축물들을 막 지어진 겁니다. 건축물을 막 무분별하게 지어서 그 안에 버섯 재배사가 작물 재배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설비들을 해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했죠. 토지에는 설비가 안 되다 보니까 건축물을 올려서 설비를 하면 뭐 인허가를 받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임야에 개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건축물을 져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라고 브로커들이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 브로커들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사실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임야에 건축물을 지어서 가중치를 높게 받는다든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과연 합법적일까요? 건축물의 가중치라 함은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것이라고 에너지관리공단 RPS 사업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태양광을 위해, 누가 봐도 태양광을 위해서 건축물을 진 것들도 전부 다 가중치를 주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런 규제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편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건축물을 가중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떳떳하게 제가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REC 가격이 폭락을 하고 정책적으로 위기에 닥치면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무분별하게 나간 가중치들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는 그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나는 그거를 권장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너무나 많이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들은 그런 편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가중치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무분별하게 설비가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제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과연 이게 맞는 행동일까? 두 번째는 발전소 쪼개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설비를
하면 인근 지역의 발전소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존 동일 사업자 인근 지역 설치 용량 확인서라는 걸 에너지관리공단 설비 확인 때 냅니다. 250m 이내에 내가 가진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다라고 설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부부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 자식 간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설비를 해서 인근 지역에 없다라고 확인서를 냈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양도 뭐 마찬가지로 쪼개기에 해당이 되겠지만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을 때 적발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제 신문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요.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들을 많이 하지만 과연 그게 변명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이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나쁜 놈들에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에겐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정직한 사람들에겐 조금 더 낮은 가중치를 준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뻔뻔하게 그냥 나는 있어도 없다라고 도장 찍어서 낸 것들 전수조사 못하죠. 지금도 워낙에 바쁜데 담당자 몇 분 계시지도 않은데 전국에 있는 설비를 어떻게 전수조사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떳떳하게 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받는다면,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련 법령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건축물이라 하면은 뭐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고, 뭐 가중치는 어떻게 되어 있고, 250m 지역에 뭐 인근 지역 설치 확인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해야 한다. 이 기존 시설물이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터널 아니면 도로 방음벽 이런 곳들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할까요? 편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다면 이건 가중치 1.2를 받습니다. 또는 복합 가중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시설물 신고를 합니다. 지자체에. 시설물 축조 신고를 해서 이거는 지자체 담당자랑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미리 말을 맞춰놓고 시설물 축조 신고를 합니다. 주차장 부지예요. 그럼 이게 시설물로 지자체에 시설물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갖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중치를 1.5를 받았습니다. 기존 시설물 위에 태양광 설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입니까? 편법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누구나 기초를 칩니다. 그 기초를 조금 올려놔서 가중치를 1.5를 받아. 이게 100km, 200km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메가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똑똑하고 타고 정직하게 해서 불이익을 받고 누군가는 편법을 이용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이익을 보고 있다라면 그게 과연 합리적일까? 지금 가중치 REC 금액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REC가 너무 많아서 금액이 떨어지는 영향들도 있겠죠. 전수조사를 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조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더 나은 이익을, 물론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이익을 추구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법과 불법의 경계 1이라고 해놨는데 2, 3으로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떳떳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시설을 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불법적인 조금 안 좋은 방법으로 더 나은 이익을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보다 더 못한 손해를 봐야 합니다. 나는 피해를 안 끼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제 발언이 작지만 큰 울림이 되어서 다가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